난독 극복기 우유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 6번째, 나를 성장시킬 인맥 만들기 양광모 휴먼 네트워크 연구소 소장. 거래처에 문서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단한 격언이나 메시지를 초콜릿이나 사탕과 함께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거래처든지 후자에게 감동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과 거래하려고 할 것입니다. 최영환, 우리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인맥은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알고 보면 제갈공명이 세상으로 나와 능력을 펼친 것도 유비와 수어지교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었죠. 인간관계에 대해 강의해 주실 양광모 휴먼 네트워크 연구소장님은 인간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다면 다른 뛰어난 조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양광모 교수님이 직접 인간관계의 실패로 뼈저린 아픔을 겪으며 쌓은 삶의 통찰입니다. SK텔레콤 노조위원장, 도서출판 목비 대표 등 굵직굵직한 경력을 쌓아온 양광모 교수님은 지자체 선거에서 낙선하고 여러 번 사업 실패를 겪으며 깊은 회의에 빠졌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왔기에 실패를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양 교수님은 고심 끝에 뜻밖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모두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인간관계 연구를 시작했고 지금은 여러 계층을 대상으로 인맥 포럼과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청와대, 방송국, 대기업 등에서 초청하는 휴먼 네트워크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또 해마다 그가 개최하는 인맥 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인맥 형성의 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향적인 인간이 인간관계를 잘 형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 그치? 타인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쉽지 않던데. 계속 타인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 그냥 가볍게 얘기하다 보면 계속 타인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마음, 그리고 누구와 있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친화력이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광모 교수님께 어디에나 잘 녹아드는 친화력을 배워봅시다. 양광모, 제가 처음부터 인간관계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젊었을 때 대기업에 들어가 나이 30에 노동조합 위원장을 했습니다. 열심히 일해 이듬해 재선거에 당연히 당선될 줄 알았으나 떨어졌죠. 1년 뒤 자의반 타의반으로 퇴직하고 출판사와 인터넷 사업을 시작했으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지방자치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습니다. 그 후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6개까지 확장했으나 그것도 마지막에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인간관계는 행복이다. 이러한 녹록치 않은 사회생활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사회에서 강조하는 꿈, 열정, 창의력 등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인간관계에 달려있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인데 바로 이 행복이 인간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가정과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행복해야 진짜 행복할 수 있죠. 주위에서 회사 생활이 힘들다는 불평을 자주 듣습니다. 그 불평을 가만히 듣다 보면 회사에 주어지는 일이 힘든 것보다 인간관계가 힘든 것이 대부분입니다. 일이 아무리 많고 힘들어도 함께 일하는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일도 그만큼 재밌고 행복을 느낍니다. 당신 영화에 출연할 3,500명. 자칫 잘못하면 인맥을 비즈니스에 도움받는 관계로 국한해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되는 그건 아니지. 그렇게 되면 인간관계가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죠. 사회학자 솔라풀의 조사에 따르면 한 사람이 평생 3,500명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산다고 합니다. 이 숫자는 지속적인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맥이라는 단어를 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바로 인맥이죠. 그렇다면 3,500명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맥 관리를 단순한 성공 관리라 생각하면 안 되고 인생 관리, 나의 삶 관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은 내가 주인공인 한 편의 영화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은 엑스트라, 주인공은 나, 그리고 3,500명의 조연이 있습니다. 어떠한 조연 배우가 출연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 영화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인맥 관리는 내 인생에 출연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무명 감독이 좋은 배우를 섭외하러 다니는 과정입니다. 인연을 관계로 만드는 키워드, 노력. 좋은 배우를 섭외하려면 그만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람과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노력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도 관계를 유지하려면 대화를 많이 하는 등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사람은 이 단순한 진리를 알면서도 노력하지 않습니다. 인맥 관리를 어떻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연으로 만난 많은 사람에게 노력을 쏟으면 그때부터 관계가 맺어집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 동호회 모임이나 회사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 등 인연으로 만난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노력을 하면 되는지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노력 하나, 무조건 만나라. 통계적으로 70명을 만나면 5명과 알고 지내고 그중 1명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좋은 인맥을 만들려면 그만큼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취미가 같은 사람의 만남,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의 만남, 학교와 학원에서의 만남 등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날 기회와 장소에 자신이 노출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 2. 369 인간 법칙. 인간관계에서 흔히 말하는 법칙 중에 369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을 3번 정도 만나야 잊히지 않고 6번 만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9번 만나면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법칙이죠. 사람은 인간관계를 위해 노력에 단기 투자를 선호하며 실제로 그냥 읽었어 텍스트를. 무조건 만나라. 노력들 369 법칙. 인간관계에서 흔히 말하는 법칙 중에 369 법칙이 있습니다. 사람을 3번 정도 만나야 잊히지 않고 6번 만나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9번 만나면 친근감이 느껴진다는 법칙이죠. 사람은 인간관계를 위한 노력에 단기 투자를 선호하며 실제로 단기 노력만 합니다. 그러한 인간관계는 사회생활에서 2-3개월이면 다 끊어집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했다면
그 사람 중 몇 사람을 여러 번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관계가 만날수록 서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 된 친구만 꾸준히 알고 지내도 우리는 다양한 분야의 어마어마한 인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노력 셋. 감동을 주는 최고 노하우. 사람의 만남에서 감동을 주는 세 가지 노하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대감을 형성하라.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라. 기대 이상으로 행동하라. 모든 사람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을 가집니다. 소개팅 자리가 그러하고 친숙한 동창회 모임 때 여러 번 때 이번에는 어떤 동창이 나올까 기대하는 것도 다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죠. 인간관계의 기대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 이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대치만큼 반응하면 관계가 유지되는 정도지만 조금만 더 반응하면 사람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평소 묵뚝뚝한 사람이 예상 외의 말을 할 때 감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생일 때 서프라이즈 파티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죠. 이 감동을 주는 노하우는 사회생활 할 때도 적용됩니다. 거래처에 문서를 보낼 때 그냥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간단한 격언이나 메시지를 초콜릿이나 사탕과 함께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거래처든지 후자에게 감동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과 거래하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행동하는 방법은 조금만 고민하면 주위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대감을 최고로 형성하는 법. 앞에서 언급했지만 기대감은 인간관계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기대감을 상대방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 상대방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기대감을 가집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면 자연스레 주위에 사람이 모이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집이 엄청나게 부자이거나 부모님이 사회에서 매우 인지도가 있거나 배우 뺨치게 잘생기고 누구나 알아주는 학벌의 대기업에 다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젊다는 것 말고는 다른 기대감을 형성하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자기 위치보다 더 큰 기대감을 형성할 방법은 꿈과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초라해 보여도 어떠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느냐는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기대심을 심어줍니다. 대학생 3명을 만났다고 합시다. 다들 자신의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꿈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한 사람은 세계 여행이라고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은 사회 혁신을 가져올 창업자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만 들어도 세 사람에 대한 기대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지닌 꿈과 비전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 기대감은 180도 달라집니다. 꿈의 명함. 저는 인맥의 크기를 꿈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인맥 페스티벌 행사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16살 여자 고등학생 2학년을 만났죠. 그 친구가 명함을 줬는데 그 명함에 자신을 미래의 여성 CEO라고 소개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명함을 만드는 것도 기특했지만 자신의 꿈을 거기에 적어 놓으니 저도 그 친구를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닌 여성 CEO처럼 대하게 되더군요. 저는 그 친구가 꼭 성공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대학교에 강의하러 갈 때 대학생에게 명함을 꼭 만들라고 명령하다시피 권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명함을 만든 대학생도 꽤 있어요. 그중 한 대학생 명함을 봤는데 명함 뒷면에 24개의 일이 적혀 있더군요. 뭐냐고 물어봤더니 앞으로 자신이 이룰 일을 적어 놓은 거래요. 그 친구 얘기를 듣고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친구와 연락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최고의 인맥관리 도구다.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DB 관리가 인맥 관리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우리가 24시간 휴대하고 다니는 휴대전화는 이런 DB를 관리하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휴대전화 그룹명에 새 인맥 그룹명을 만드세요. 처음 만난 사람을 그곳에 저장하고 2, 3개월 동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각인되고 친숙하면 그때 카테고리를 변경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휴대전화를 보면서 새 인맥을 검색해 보면 최근에 내가 몇 명을 만난다는 인맥의 수적인 목표 관리가 됩니다. 내가 연락을 취했다거나 안 했다거나 누굴 만났다거나 못 만났다거나 같은 문제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겠지만 꾸준히 습관을 들이면 매우 좋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인간관계는 노력이라는 것을. 아울러 친맥 그룹명도 만드는 것을 권합니다. 친맥 그룹은 이번 달에 관심 가질 사람, 생일이 속한 사람이나 최근 들어 연락이 뜸했던 사람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룹명입니다. 한 달, 두 달, 1년을 하다 보면 당신 주위 사람을 잘 챙기고 관심을 가지는 따뜻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을 겁니다.